안녕하세요. 오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 노하우를 강의를 맡게 된 수원외국어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하정입니다. 선생님, 가장 좋은 세특은 어떤 세특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세특은 궁금하게 만드는, 그리고 또 상상할 수 있는 세특이 저는 가장 좋은 세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생일까요? 주제 발표 시간에 사회적 불평등 단원에서 남아공의 사례를 통한 빈곤의 해결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했네요. 사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했대요. 어떠세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런 문장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남아공에서는 가정에서 실시하는 기초적인 사회화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1차적 사회화의 기능도 담당해야 한다는 내용이 참신하대요. 이 정도만 되더라도 어떤 학생이구나 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이 두 문장이 더 추가된다면 어떨까요? 사회학적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조사 및 독서 활동을 통해 사고를 확장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인. 어떻게? 조사 및 독서 활동을 통해요. 만약에 이런 문장이 들어있다면요. 선생님, 이거는 385자입니다. 이렇게 385자만 보더라도 우리는 대충 이런 학생이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다가 이런 내용이 더 추가된다면 어떨까요? 국어 교과서 특인 것 같은데요. 근거로 제시하며 팀을 우성으로 이끌고 토론왕으로 선정됐습니다. 설득력 있는 글을 작성하고요. 해결책을 찾아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두 교과의 세특을 읽었는데 이 내용까지 추가된다면 어떨까요? 글의 정확한 이해를 찾아 원문을 찾아 읽는 학생, 여러 참고 자료를 조사하며 자기주도적으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 단순히 주어진 글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반 분야를 연구하며 관심의 폭을 확장하는 학생. 어떠세요? 이 세 가지 세특을 보면서 이 학생은 A라고 할까요? 이 A라는 학생은 이런 학생이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적어도 이 학생이 2015 개정교육과정 핵심 역량을 갖춘 학생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 핵심 역량, 첫 번째,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두 번째,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정보 처리 역량. 세 번째, 다양한 경험을 융합,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네 번째, 공감, 감수성을 바탕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심리적 감성 역량. 네 번째, 생각을 잘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국가, 세계 등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이렇게 6가지 역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각으로 그 학생의 학생부, A 학생의 학생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학적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조사 및 독서 활동을 통해 사고를 확장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 자기관리 역량이죠. 해결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의사소통 역량이죠. 공감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심리적 감성 역량이죠. 그리고 공동체 역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1차적 사회화의 기능도 담당해야 한다는 내용이 참신하다는 창의적 사고 역량과 더불어 학생이 어떤 식으로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보 처리하는지까지 이 교과 세특 안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가져왔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서울대 학종이라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서울대 학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학종에서 제가 12쪽에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이겠죠. 그러면 개정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역량 말고 혹시 교과별로 정리된 역량은 없을까? 있습니다. 교과별로 정리된 역량이 있는데요. 저는 수학교사거든요. 그래서 수학과 핵심 역량을 본다면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창의 융합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 처리 능력, 태도 및 실천 능력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세특을 쓸 때요, 선생님.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힌트를 얻는데요. 여기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문제 해결 능력이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면 우리가 수행평가를 하거나 혹은 과제 탐구를 할 때 학생들에게 창작 문제 만들기 이런 거를 한다면 그 속에서 얼마든지 문제 해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면 좋고요. 수학과 말고 다른 교과들도 있을까? 예, 다른 교과들도 있는데 제가 그것은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조금 길죠? 이거는 제가 쓴 세특인데요. 교사에게 질문하는 문제마다 수준이 매우 높고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 또한 인상적인 경제 성장률과 적립할 금액을 조합한 고난도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는 학생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는 거죠. 고난도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는 학생. 문제 창작 활동에서 주택 구매 시 변동한 이율까지 고려한 문항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창의 융합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문을 직접 작성하여 조사할 수 있는 능력, 추론 능력이죠. 통계에 관한 통계적 지식과 컴퓨터 기능을 활용해서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실생활에 적용된 통계적 모순을 찾아 바로잡을 수 있는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직접 선발하는 수학 부장으로서 학급 친구들의 문제 해결력 신장에 크게 기여, 태도 및 실천 능력, 이렇게 500자라는 교과 세특 안에 학생이 담아야 되는, 수학이 담아야 되는 핵심 역량, 핵심 능력을 골고루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4번째 세특 사례였습니다. 과목별 핵심 능력이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국어과 핵심 역량, 수학과, 영어과, 사회과, 과학과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미리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 교과 세특 쓰다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4가지 꼭지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 분석, 두 번째 학교생활 기록부에 뭘 담아야 되는지, 세 번째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 방법,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작성할까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해놓고 이걸 다? 첫 번째부터 나갈 건데요. 첫 번째 사례 분석 지금까지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금까지 4개의 사례 분석을 했고요. 저는 오늘 10개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중에 4개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 학교생활 기록부에 담아야 하는 것. 이거는 좀 관점마다 약간 다를 것 같아요.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그쵸,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학교생활에 있었던 그 수업 시간에 있었던 활동들을 담아야죠. 근데 혹시 대학교는 어떤 걸 요구할까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 14쪽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딱 쳤죠.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학생의 교과별 학습활동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예컨대 과학교과 이런 수업에서는 비슷한 수준, 볼까요?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겨지던 학생이 땡땡땡 등의 우수성이 드러나는 경우, 부분의 강점을 보이는 경우 등 수치화된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우수성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담아야 되는 것은 이런 거겠죠.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그런 것 중에서 우수성, 강점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드러내면 좋겠죠.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21쪽을 보면은 표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담아야 되는 내용은요.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하라고 나와 있고요. 방과후 활동은 기재하면 안 됩니다. 연구보고서, 소논문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교과가 작성 가능한 과목들이 정해져 있죠.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용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여기서도 다 무조건 기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연구보고서, 실적,
예를 들어 참여인원 및 소요 시간을 제외하고 기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23쪽으로 넘어갈게요. 선생님 123쪽으로 넘어가면은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생님 이거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래요. 우리 작년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철렁했잖아요. 모든 학생? 아니 학교 안 나오는 애는 어떻게 하라고? 그쵸? 거기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데요. 교과 수업에 전혀 들어오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기 결석으로 특이사항이 없음까지 기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략하고요.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 지금 경력이 좀 되신 선생님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실 거예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있고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구분해야 되는 걸 아실 텐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 중에서 아마 지금 경력이 1년차, 2년차 얼마 안 되신 선생님 혹은 담임을 너무 오랜만에 하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구분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특별히 가지고 왔는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두 가지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 그래서 과목 선생님, 우리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쓰는 거고요. 또 하나,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 그러는데요. 뭘까요? 그쵸,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기재 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보니까 뭐 한국학교, 학력인정대안학교, 영재교육, 발명교육 다 우리랑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할 수 있는 건 없나 보다. 근데 이게 있는 거예요.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을 기록할 수 있대요. 이건 또 뭔데?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이게 뭘까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이 교과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입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자율적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구분을 해서 그 자율적 교육 과정 기간 동안에 교과랑 연계가 됐을 경우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기록하래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나인데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하라고 됩니다.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500자예요. 우리 학교생활기록부를 완성하다 보면은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말고도 조금 이거는 더 써주고 싶은데 내 과목에 쓰기에는 어렵고 어디다 좀 쓸데없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인데 아무거나 기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게 바로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자율적 교육과정 활동 내용 중에 특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기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구구절절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요. 우리 한 학기 17회 수업 중에서 한 회 정도는 학교가 해당 교과 또는 타 교과 융합형의 프로젝트 수업, 보충 수업, 동아리 활동 연계 수업, 과제 탐구 수업 등을 기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요. 진로 집중형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기록을 해야 되고 보충 수업형, 학습 몰입형은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해야 돼요. 그러면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할 수 있는 건 바로 마지막 프로젝트형입니다. 교과 융합 학습 등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직업 체험 등 프로젝트 등을 운영했을 때 기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거를 하신 선생님들은 당황하지 않으실 텐데요. 제 얘기를 듣는 선생님 중에서 뭔 얘기야 이런 선생님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혹시 수업량 유연은 저 자율적 교육 과정을 교과 세특, 개인 세특에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들 아실까? 그랬더니 충북교육지원청에서는요 연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수를 봤더니 기사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줌으로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끼리 연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북교육청에서도요 자율적 교육 과정에 대해서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발표를 했는데 그 사례 발표한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 모 학교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1학년은 주제중심 독립형 뭐 이런 식으로 3학년은 주제중심 연계형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교육청 심지어 수업량 유연화 활용 학종 대비 프로그램 운영 아예 학종을 대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교육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아주 많은 지역교육청들에서 이렇게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거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저는 지금 수원외고에서 근무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제가 작년에 1학년 부장이었는데 저도 했습니다. 작년에 1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걸 했었냐면은 이렇게 자율적 교육과정 및 학년 프로젝트랑 연결을 해가지고 교과 융합형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했었던 프로젝트명은 내가 만든 인문교양서, 내가 만든 사회과학서 이런 거였는데 여기 활동 내용을 요약하는 내부 공문 만들 때 이런 것들 내부 공문의 근거, 자율적 교육과정, 수업량 유연화에 대한 거기를 발췌해서 근거로 남았고요. 그리고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이걸 기록할 수 있는 근거까지 모두 다 담아서 내부 결제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학교생활기록부는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는 선생님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율적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작년에는 조금 온라인이랑 등교 수업이 지금보다 더 온라인 수업이 많았죠. 올해도 많지만 올해보다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등교 수업은 했으니까 저는 이거를 병행을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을 해가지고 학생들이랑 활동을 했고요. 학생들이 등교를 했을 때는 이렇게 학생들이랑 같이 토론하는 것들까지 내부 결제를 받아서 저는 이거 정말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제가 관찰했던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 1학년 선생님들 모두 다 융합을 해서 했죠. 왜냐하면 이건 교과 융합 프로젝트니까요. 그리고 기록한 내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1학년 학생한테 내용을 기록했었던 건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교과 융합이란 거 티를 확 냈어요. 언어와 통합사회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말 넣었고요. 제가 활동을 직접 관찰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쉬우면서도 완성도 높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공들이는 학생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죠. 교사의 시각. 학생들이 쓰는 셀프 학생부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학생들이 얼마나 이 학생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교사의 시각.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역량이에요. 핵심 역량. 자기관리 역량과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 담겨 있습니다. 동료평가요. 선생님, 학교생활기록부에 담을 수 있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동료평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료평가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여기 완성된 작품을 읽은 학급의 여러 친구들로부터 라고 해서 동료평가까지 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기부터 여기까지가 딱 1500바이트입니다. 지금 5번째 세특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일단 제가 수학 교과 세특을 썼던 걸 예를 들어서 한번 할게요. 선생님들마다 솔직히 교과 세특 너무 잘 쓰시고 선생님들 다 정말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흉내를 못 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하나의 사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었던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들을 일단 나열을 합니다. 일단 4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문제 창작 활동에서 문항을 만들었고요. 가설 설정과 자료 분석 활동을 했고요. 수학 비평문 쓰기 활동을 했고 수학부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선생님 중에서 혹시 여기 이거 혹시 대회를 활동으로 바꾼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거 활동을 했던 거고요. 대회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저는 활동을 나열합니다. 밋밋하죠? 그러면 이제 문제 창작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는 어떤 걸 했냐면 이 학생은 개별화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 4가지 활동, 물론 수학부장은 아니고요. 3가지 활동은 모두 다 공통으로 했던 활동인데 그거를 조금 개별화 시키기 시작합니다. 문제 창작 활동에서 이 학생은 주택 구매 시 변동하는 이율까지 고려한 문항을 만들었고요. 가설 설정과 자료 분석 활동에서 이 학생은 우리 사회 속 임산부 배려에 관한 인식 정도 현황에 관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조사를 한 다음에 기업 내 임산부 배려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기업의 부담 경감 의무화를 제안을 했대요. 그리고 이 학생은 수학 비평문 쓰기 활동에서는 실생활에 적용된 통계적 모순을 바로잡아서 기술을 냈습니다. 수학 부장으로서는 학급 친구들의 문제 풀이를 도와줬죠. 이렇게 해서 학생의 개별화, 구체화시키면서 개별화시킵니다. 그래도 좀 밋밋하죠? 여기다가 어떤 거를 했냐면요. 현황을 조사를 하는데 그냥 조사한 게 아니에요. 직접 설문을 작성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또 기업 내 임산부 배려 활성화, 정부 지원 확대를 하는 것은 의무로 지정된 각종 임산부 배려 정책의 효과에 관한 먼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부장은 수학 공부에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을 기준으로 학생들이 직접 선발하는 수학부장입니다. 뭐예요, 선생님? 근거입니다. 이 학생이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이거에 대한 근거. 저는 알죠. 근데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까? 그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근거로 이렇게 썼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도 저는 이게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양념을 살짝 치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문항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창의적으로 만든다.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기업 기능을 활용해서 통계적 지식과 컴퓨터 기능을 해서 꼼꼼하게 분석한 다음에 제안에서 큰 박수를 받았다. 와, 학생을 보면서 역시 남다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리고 친구들을 지도해 줌으로써 학급 친구들의 문제 해결력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씩 양념을 칩니다. 저의 생각과 느낌을 곁들여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래, 열심히 하는 학생이고 참 이쁜 학생이겠구나 싶죠. 여기다가 살짝 덧붙이는 게 어떤 걸 덧붙이냐면요. 이런 거요. 교사에게 질문하는 문제마다 수준이 매우 높고 공손하며 예의 바른 모습 또한 인상적임. 경제 성장률과 적립할 금액을 조합한 고난도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고 이를 그부들에게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음. 어떤 내용을 더 넣은 거냐면요. 이거예요. 성취 수준. 이 학생이 어쨌든 저는 나머지 문장들만 가지고는 이 학생이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취 수준을 넣습니다.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이다. 그리고 종합평가를 넣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 이 학생은 정말로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저에게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첫 줄에 넣는 거죠. 이러면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정말 예뻐했던 학생이고 이렇게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거는요. 이미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감히 공개를 합니다. 지금 쇠특 사례 네 번째, 아까 네 번째 처음에 서두에 보여드렸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요건 네 번째 사례였고요. 5개를 보여드렸었습니다. 6번째 쇠특 사례는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부터 제가 나머지 5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5개는 제가 쓴 게 아니고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재 도움 자료라고 해서 17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같이 만들어낸 자료집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에 여기서 발췌했어요라고 보여드리면 선생님들도 그거라고 아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강의를 위해서 거기서 몇 곡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6번째 쇠특 사례입니다. 성취 수준과 행동 특성을 종합 기재한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학습 활동의 성취 수준. 이 학생은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 구하기를 계산할 수 있는 학생. 그 정도가 성취 수준인 학생이고요. 관심과 태도, 적극성을 보였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흥미와 노력, 수학 과목에 흥미는 많지 않으나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적어도 50%의 학생들이죠. 흥미는 많지 않으나 자신의 진로가 뚜렷하여 수업 시간 학습지 작성에는 자신의 수준에 풀 수 있는 문제는 꼭 해결할 의지를 보임 정도. 이렇게 성취 수준과 행동 특성을 종합 기재하는 예시가 나와 있고요. 7번째 쇠특 사례에서는요. 교육과정 평가 기준에 따라 기재한 예시인데요. 똑같이 학습활동의 성취 수준을 나와 있고 태도 그리고 여기 학생의 성장 의지까지 담아있는 그런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8번째 세특 사례는요. 수행과제 2개를 중심으로 한 건데요. 제가 이따가 나중에 마지막에 저는 여기서 발췌했습니다라는 참고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거기 보면은 수행평가 하나인 사례, 2개인 사례, 3개인 사례 이렇게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 수행평가 2개, 수행과제죠. 수행평가가 아니고 수행과제를 중심으로 기재한 예시입니다. 첫 번째 수행과제. 합성함수 이해하기 활동을 했나 봐요. 그 활동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수행한 활동과 성장 경험을 기록했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걸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이 학생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학생이 수행한 활동, 수학 독서 활동 후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9번째는요. 학생의 진로와 연결하는 것. 이거 많이들 하시죠. 학생들이 뭐 영어 수업인데도 거기다가 생명과학 내용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 진로를 연계해서 기재한 예시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질학자를 꿈꾸는 학생이어가지고 수학 시간에 어떤 수의 거듭제곱인 수를 그 지수만을 사용하여 나타낸 로그임을 알고 자신의 꿈인 지질학자와 관계 있는 학습 내용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학생의 진로와 연결한 예시입니다. 수행 과정의 태도, 학생의 태도는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그 모든 사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세특을 보고자 하는 것들은 그 수행을 할 때 학생이 어떤 태도로 보이는지 사실 그게 더 알고 싶은 거니까 반드시 담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진로 성취를 위해서 이 학생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까지 담아서 고교와 학생의 진로를 연계한 기재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세특 사례인데요. 10번째 세특 사례로 나와 있는 거는 약점 극복 노력에 중점을 게시한 예시입니다. 교사가 관찰한 학생의 모습, 당연히 우리가 보는 모습을 써야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 학생은 흥미가 부족했대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행 활동이 나와 있고요. 학생의 강점, 약점, 태도, 발전 가능성까지 쭉 기술을 한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참고 자료를 보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구조화하는 것이요. 학교생활기록부를 그냥 쓰려고 그러면 500자 쓰려고 막막하잖아요. 1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런 것들을 조금 구조화하는 연습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 너무 잘 쓰고 전문가들이시니까요. 그래도 혹시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쉽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 장은요. 굉장히 속상한 건데요. 여기 선생님, 여기 제가 에듀진이란 이 신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터넷 신문인데 제가 왜 속상하냐면요.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생부 점검, 지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학생부 키워드 모르면 학생부 관리 말짱 헛일. 누구를 대상으로 쓴 기사일까요? 교사를 대상으로 쓴 기사일까요? 아니겠죠. 이거는 당연히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쓴 기사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속상하지 않으세요? 학생부 키워드? 학생부 관리? 이걸 왜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는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학생이?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인서울대학, 그러니까 이 기자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서울대학에 있는 대학들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20개의 대학, 인서울 20위권 대학에서 또 국립대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인서울 5위권에서 키워드를 추출을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인서울 대학들은 배움으로 말이 끝났고요. 끝나는 말이 많았고요. 20위권 대학에서는 무엇이 있음, 그리고 5위권 대학에서는 뛰어남, 탁월함으로 맺은 말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공감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죠. 문제 해결력을 배움, 문제 해결력이 있음, 문제 해결력이 뛰어남, 문제 해결력이 탁월함. 이 말 들으니까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인서울대학에 나오는 맺은 말들입니다.
맺은말들은 하였음, 배움, 보임, 학생임, 참여함, 보여줌, 기름, 활동함, 정리함, 작성함, 함양함, 제출함, 형성함, 나타냄, 깨달음, 노력함, 극복함, 파악함, 관심, 로빙, 향성됨, 탐구함, 탐색함, 우수함, 제시함, 충분함, 돋보임, 기여함, 조율함, 이끌어냄, 도모함, 비교함, 발표함, 설명함, 충분함, 풍부함, 좋은, 높음, 강함. 좀 그러고 보니 약간 그럴싸하기는 하죠. 마지막으로 서울 5위권 대학의 키워드들은 뛰어남, 탁월함, 토론함, 발휘함, 인상적임, 분석함, 훌륭함, 인상 깊음. 이런 내용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네, 이게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사에 나온 내용에서 속상하긴 하지만 좀 그럴 법하긴 하다라는 생각으로 고개가 끄덕여지긴 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 하나 딱 걸리는 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요거 쓰면 안 되죠. 깨달음. 깨달음은 사실은 요거는 약간 셀프 학생부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요거는 지양해야 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요, 아까 그 신문을 계속 링크를 제가 타고 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수학 세특 똑똑하게 작성하는 법. 이렇게 해놓고는 정말 합격했던 학생들의 그 세특을 고스란히 여기다가 기사에 넣었더라고요. 서울대 산림과학과 합격생 실제 생기부, 그래서 수학, 교과 이렇게 썼다. 연세대학교 활동우수 전형에 합격한 학생의 실제 생기부, 고려대 물리학과 합격한 학생의 실제 생기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밑줄까지 다 제가 그은 거 아니고요. 그 기사에다 밑줄까지 거져 있었던 건데요. 이걸 다 읽으면서 이런 활동을 했구나라는 것도 있었는데, 활동이나 컨텐츠들은 사실 선생님들마다 전부 다 다르시잖아요. 그리고 컨텐츠를 채워야 되는 거는 우리 개인의 몫이죠. 그렇지만 혹시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있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어떤 말들을 조금, 여기서만이 아니고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록하거나 다른 선생님들이 쓰신 좋은 멋진 학생부들을 봤을 때 제가 슬쩍슬쩍 메모하는 것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맺은말 부분입니다. 저는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들을 쭉 쓰다 보면은 그 내용까지 썼는데 마지막 말을 어떻게 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좀 헷갈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맺은말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컴퓨터 한 페이지 정리해놓고 혹은 출력해놓고 계속 보는데요. 이런 말들, 안목의 돋보임, 남다른 관심과 이해 수준을 보여줌, 어떤 측면에서 제시하려는 노력을 보임, 이러이러한 다른 시각, 비편적 사고력과 문제개혁을 보임.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학교생활 기록부를 쓰시기 전에 그냥 내용을 쭉 쓰시는 게 아니라 맺은 말들은 선생님들이 기존에 작년에 쓰셨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요, 그때 썼었던 좋은 맺은 말들은 정리를 해놓고 옆에다 보시면서 하면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쓰는 게 좀 수월한 것 같아요. 내용들은 학생들 모두 다 개별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맺은 말 문장 정도는 정리해놓고 슬쩍슬쩍 보는 게 그렇게 나쁘다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또 선생님 중에서 혹시 이거 기능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 계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학생들한테 받았던 자료들 다 엑셀로 취합하시죠. 예를 들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올렸던 자료들, 또는 요즘 선생님들 배움 성장일지 많이 하시잖아요. 배움 성장일지에 학생들이 썼던 내용들 다 엑셀로 취합하시죠.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이랑, 저는 올해 공정하다는 착각을 가지고 학생들이랑 거의 한 3달 정도로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을 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패들렛으로 받았습니다. 논제를 패들렛으로 받은 거, 패들렛 내용들을 엑셀 다운 되잖아요. 요 엑셀로 다운을 받았어요. 요렇게. 이거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제가 이걸 한눈에 탁 봤으면 좋겠는데, 홍길동 거 따로 보고, 홍길순 거 따로 보고, 홍길가, 홍길다 다 따로 보고 싶은데 정신이 없어요. 요거를 메일 머지로 취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한글의 도구 모음을 보면은요, 거기 도구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한 셀이나 엑셀 파일을 한글 메일 머지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바꾸는 거를 파일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지금 하나의 꼭지에 대해서 한 학생 한 페이지에 탁탁 나오거든요. 그럼 출력해가지고 보시기도 편하고요. 어쨌든 그 한 학생에 대한 기록들, 배움 성장 일지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교과 세특을 쓸 때 조금 수월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요거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있는데요. 수원외국고등학교의 이남설 선생님이라고 계시고요. 여기는 이분은 저희 학교 선생님이라기보단 경기교육청의 자랑이신 선생님이시죠. 이남설 선생님 워낙 특강도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께서 교과세특 전문가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배포를 하셨습니다.
여러 사이트 배포를 하셨기 때문에 쉽게 구하실 수 있으실 텐데 혹시 만약에 구하기 어려우면 경기통합 메신저 가지고 수원외고 이남설 선생님한테 메시지 보내시면 선생님께서 얼마든지 또 이렇게 주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요. 일단 선생님이 요거를 만든 취지는 학생부를 개별화시키면서 교사 간의 차이를 좀 최소화시키고 제일 중요한 교사 업무 경감, 네, 이거를 위해서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단 학적 진로를 입력하시고요. 학적 입력은 기본이잖아요. 진로는 왜 입력하냐면 나중에 저도 세특을 쓸 때마다 이 학생이 어떤 진로인지를 보면서 입력하면 그게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진로까지 같이 입력하시면 나중에 편하고요. 여기다가 담당 과목을 입력하면 저 뒤에 여기 물리학 작성하기라는 이 부분은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활동 공통 주제를 모든 아이들한테 공통 문구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물리학 발표 수업에서, 물리학 실험에서 이런 식으로 공통 문구로 들어가는 것들은 공통활동으로 똑같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면, 교과 선생님들끼리 공유한다면 선생님들 간의 세특 차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학생들마다 완전히 개별화시켜야 되는 내용들 있죠. 그거는 여기 앞부분에다가 자율평가라는 부분에 쓰고요. 두 번째, 학생들마다 좀 공통문구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요. 요 뒷부분에 기록을 하면 되는 건데 일단 여기 물리학 발표 수업에서, 물리학 실험에서 이거는 물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 다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1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발표 수업에만 참여했고 1번 학생은 2개를 참여했고 2번 학생이 하나만 참여했다면 나중에 이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 학생의 참여하지 않은 활동은 아예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프로그램화 됐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프로그램을 얻어가지고 이걸 적절히 잘 활용하신다면 아주 손쉽게 작성할 수는 없죠. 세특은 무조건 힘들죠. 그렇지만 조금은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트 기록까지 다 되는 거고요. 또 좋은 게요. 여기 선생님 이게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다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볼게요. 학생부 종합지원 포털.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 건데 학생부 종합지원 포털을 클릭할 때랑 교과세특 도움자료 클릭할 때 두 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지원 포털을 클릭하면 이렇게 학생부 종합지원 포털로 연계가 돼가지고요. 여기서 이런 거요. 선생님 우리 기재요령 같은 경우에 매년 파일을 받았지만 내 컴퓨터에 어디 저장되는지 헷갈리시잖아요. 책꽂이에 꽂아놨지만 기억 안 나시죠? 이럴 때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몇 년치가 전부 다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 기재요령까지 언제든지 손쉽게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선생님 이거 아세요? 학생부 클린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요.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관리에 부정행위를 목격했다면 신고해 주십시오. 선생님 우리 학교는 선생님이 저보고 써서 내라 그랬어요 라고 학생이 신고할 수도 있는 그런 클린센터가 있습니다. 좀 속상하죠. 네, 어쨌든 이런 것까지 연계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교과세특 도움자료를 클릭을 하면은 이거는 이남수 선생님께서 만들어낸 카페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 카페는 진로진학상담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카페고요. 거기에 이런 페이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과목별로 국어가 참고자료, 수학과 참고자료, 영어과 참고자료 너무나 많은 참고자료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일 위에 교과세특 기재 도움자료 과목별 제일 위에 거를 클릭해보면은 요런 게 나오는데 이게 제가 아까 강의했었던 앞부분에 요거 기억나시죠?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색칠했던 바로 이 부분이요. 네, 바로 이 부분에 내는 그런 것들이 책 한 권씩, 과목별로 한 권씩 책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PDF 파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교과세특이든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든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든 참 어렵죠. 저도 이제 또 2학기 거 쓸 생각하니까 벌써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참고자료 중에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혹시 가끔 도대체 우수한 아이들은 어떻게 쓴 거지? 정말 똑똑한 애들은 어떻게 썼을까? 이런 게 궁금할 때는
서울대 아로리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실 텐데요. 아로리 사이트에서 어떤 부분을 들어가 보시냐면은 입학 안내라는 거에서 나도 입학 사정관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나도 입학 사정관을 보면은 몇 년치에 몇 개 과, 예를 들어서 2021학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2020학년도에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비자 아동학부, 아동가족학 전공 이런 걸 클릭하면 거기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학과에 A, B, C 3명의 사례가 나와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정말 모의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진짜 입학사정관처럼. 근데 우리는 지금 학생부니까 모의 평가를 하자는 건 아니고 여기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간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걸 조금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의 강의는 이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선생님, 제 취미가 스쿠버거든요. 스쿠버 다이빙. 그래서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많이 다닙니다. 동해바다 요즘 많이 가요. 외국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동해바다를 가가지고도 동해바다 앞에서도 스쿠버 다이빙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 이거 점검합니다. 너무 힘들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들 다 많이 드실 텐데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 그 한 줄이 학생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물론 옛날에는 제가 교만하게 내가 쓴 학생부 한 줄이 학생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썼는데 그건 아닙니다. 내가 쓴 학생부가 아니고요. 우리죠, 우리. 학교생활기록부는 한 명이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한 학생에 대해서 적어도 20명의 선생님 정도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쓰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쓴 학생부 한 줄, 그게 학생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 우리 같이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